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4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주말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 입후보한 사람들도 있고 그 분위기를 살필 겸 돌아봤습니다. 특히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KTX 열차를 탔는데 갈 때 제가 탄 칸에 4명, 올 때 5명, 텅텅 비었습니다. 정막강산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유세장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후보 열렬 지지자들만 모이고 그것이 PK 지역이건 수도권 지역이건 같았습니다. 제1야당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나 집권 3년을 지내고 헌법 위반 사태가 켜켜이 쌓여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경제의 기저질환 중병을 앓게 만든 이 일, 그러니까 이 실정이 쌓여있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히 정권 심판을 위한 제1야당의 줄기찬 공격의 바람이 일어나는 선거에 되는데, 정막강산 고요한 분위기에 저는 절망감을 느끼고 속으로 어찌 제1야당이 이 꼴이냐 하고 분노하는 마음 또한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된 데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잘 관리 선방 세계적 모범이었다라고 하는 홍보가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고, 건강보험 23만 원 미만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1인 가구에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을 쏟아붓겠다 하는 이 돈풀기, 이 두 가지 요인이 야당의 바람을 저는 잠재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17일 최초의 중국으로부터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한의사협회와 전염병관리학회에서는 6회 내지 7회 지속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완전 차단하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면했습니다. 지금 어찌 되느냐? 대만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대만이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딱 절반, 한 2,500만, 우리 5천만인데 대만의 지난 사흘 전 금요일 현재 통계가 확진자가 329명, 사망자가 10명 미만, 그보다 인구가 2배 많은 대한민국, 지난 주말 현재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 사망자가 150명이 넘었어. 문재인 정권은 이 이학적, 과학적 방어가 아니고 외교적, 친중적 그러한 정책을 이 질병을 막는 데 동원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꼴이 됐는데 이것이 잘 막고 있다? 국민이 속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이제 돈 풀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40만 원 준다, 60만 원 준다, 8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하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약간 빗나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1세 미국 최대의 억만장자가 빌딩 앞을 걸어가다가 1불짜리 동전을 발견하고 이걸 덥석 집어서 손수건에 싸서 호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 측근이, 아니 회장님 그거 왜 그러십니까? 야, 이 사람아, 1불이라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느냐? 돈이라는 건 귀한 것이다. 바로 그런 심리입니다. 그게. 그럼 박찬종 너도 그러냐?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40만 원 준다, 60만 원 준다, 8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하면 거기에 악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잘 선방하고 있다. 돈 풀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잘한다. 문재인 정권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야당을 바라다 보니까 이 야당이 무기력하다. 그럼 표를 어디다 찍느냐? 이게 오늘의 현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세월 저는 제 자신의 선거와 가까운 사람들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합하면 적어도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의원 선거 등 20여 차례 이상의 현장 선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돌아본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의 여러 동향을 보고 현재 제가 판단컨대는 이 상태대로
오늘 4월 6일 이 상태대로 박찬종의 판단은 제1야당이 개헌 저지선 100석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도부에서는 낙관하는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숨어있는 보수표가 갑자기 다 투표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과반수도 넘길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요행을 바라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은 개헌 저지선 100석 확보도 어렵다. 이 기조에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저의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대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대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무엇을 알려야 되느냐? 지금 이 상태대로 우리가 지난 세월 무기력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 당세 확장도 실패하고 여러분들 실망시킨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그리고 재난소득으로 야당을 잠재우기에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저들이 원하는 3분의 2 이석을 범여권에 넘겨줘 가지고 개헌을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이걸 진솔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둘째로 국민들에게 이번 이 선거의 핵심적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진솔하게 호소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헌법 파괴 행위를 해왔다. 자세한 것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이다.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해 가느냐 친중 종북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하느냐 한미동맹이냐 친중 종북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 난데없는 저 몰염치한 조국을 지키기냐 윤석열을 지키느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조국을 지켜 윤석열을 지켜야지. 경제를 망가뜨린 그 기본 정책에 대해서 소주성 주 52시간 탈원전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에 대해서 일체의 수정을 감이 없이 돈 풀기에 국민이 일시 현혹돼 가지고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재정 위기에 국가 파탄의 지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선택, 이런 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그대들이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야당 지도부가 만일 저의 이러한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한다고 한다면 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서서 이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황교안 대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절박성을 이대로는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면 우리의 국가의 근본 체제가 흔들린다 하는 이 절박한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제가 당대표를 맡은 지난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비롯해서 장외투쟁, 원내투쟁을 정말 불실하게 했다. 제가 선거 경험이 없고 당직 경험도 없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 실수도 많았다. 그 상당 부분의 책임은 제1야당이 꼿꼿이 서서 국민의 지지를 확실히 받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 황교안의 책임이 크다. 이 황교안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저는 백의 종군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충무공이 상류 12척의 정신으로 백의 종군을 했듯이 저는 2년 뒤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 제1야당 후보로 나서지 않겠습니다. 모든 선거의 총지휘는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맡아서 해주시고 저는 오로지 종로 선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황교안이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야당 후보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4월 6일 현재 사태가 이와 같이 긴박하게 이런 마당에 있어서는 제가 그 꿈을 버림으로써 그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희생으로 봐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제1야당이 지금까지 못해오고 부족한 거 다 이 황교안의 책임으로 돌려주시고 앞으로 다수당을 만들어주시면 더욱 잘하도록 그러한 격려도 되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도 모두가 투표장에 가서 내키지 않는 마음이 드시더라도 곳곳에서 제1야당 후보를 찍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희 이런 제안에 대해서 황 대표나 그 측근들이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선 분입니다. 굳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또 이번에 종로 선거에 입후보 안 했다 하더라도 그는 국가 지도자의 굳건한 자리를 굳혔습니다. 장관 지냈지요. 총리 지냈지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냈습니다. 대행자만 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문턱까지 간 분입니다. 투표일은 앞으로 9일 남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결단을 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